반갑습니다. 지한송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공인회계사 그리고 인공지능 과연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고 제 생각도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유명하거나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여야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유명하지도 않아요. 일개 학원 강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는 인공지능, 저 순수 문과 출신이거든요. 인공지능 잘 몰라요.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럴 때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은데 내 생각과 판단이 여러분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게 좋은지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3년도에 논문 하나가 발표가 됩니다. 영국 옥스포드대 교수 칼 베네딕트 프레이 교수와 그 다음에 마이클 어스본 교수가 The Future of Employment라는 논문을 하나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 논문은요, 직업군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직업이 컴퓨터라이저블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자동화될 위험을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수치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동화 위험이 높은 직업이고 0에 가까울수록 자동화 위험이 낮은 직업인데 거기서 보시면 auditor, accountant 이거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 직업군에 대한 수치를 보니까 0.94라는 굉장히 높은 숫자를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auditors, accountants 회계사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감사인, 회계사. 이 회계사라는 직업이 자동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 거죠. 혹자는 어카운턴트를 격리라고 생각한 게 아니냐. 그런데 우리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어눌하게 강의를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어디터스와 어카운턴트를 같은 직업군으로 묶었다라는 것은 이 어카운턴트를 격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어카운턴트를 격리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에서는 저는 동의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해당 논문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미래에 사라질 수도 있는 직업에 항상 회계사가 상위의 랭크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친구들이 야 회계사 없어진다며 막 놀린 기억이 나요. 한창 막 그런 기사가 나왔을 때 이 먹던 술을 이렇게 확 먹어버리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자동화될 위험이 높은 20개 직업군 안에 역시나 회계사, 세무사가 포함이 됐는데 근데 이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그 자료는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2013년도에 The Future of Employment를 한국 상황에 맞게 재해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비슷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한국에서 발표한 또 다른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것은 2017년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라는 겁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체 비율을 0부터 1까지 나눠놨는데 대체 비율이 가장 낮은 직업이 놀랍게도 이 연구 결과에는 회계사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장난 때리나? 어떤 연구 결과는 회계사가 없어질 수도 있는 직업이고 어떤 연구 결과는 회계사가 가장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고 여러분 이제부터 제 생각을 좀 얘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구 하는 과정에서 조금 뭐 다른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극단적인 연구 결과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인공지능이 직업을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을 제가 한번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The Future of Employment라는 논문에서 기계가 직업을 대체하는 태스크를요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는 perception and manipulation,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ocial intelligence,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reative intelligence.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이거? 경우의 수입니다. 즉 경우의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고, 판단, 생각 이런 것들, 경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계가 직업을 대체하기 쉽지 않고, 여러분 미국 회계 기준 US 갭은요 룰 베이스드입니다.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은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해 라고 룰을 정해놨어요. 근데 IFRS,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회계 기준 IFRS는 프린시플 베이스입니다. 즉 어떤 거래가 발생했을 때 너의 판단에 따라서 다양하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계 특성상, 회계 기준 특성상 판단이 개입되는 요소가 많다라는 게 이게 첫 번째 관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저는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두 번째 관점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싶은데, The Future of Employment라는 논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책임 소재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회계사가 잘못을 하게 되면 몇몇 개인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 사회 전반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이 있어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는데 책임을 물으려고 하다 보니까 깡통이야, 기계야. 여러분, 그럼 그 기계를 이렇게 막 부셔가지고 하면 속이 시원하십니까? 그리고 혹은 그 기계를 만든 사람, 그 AI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면 그것도 공평한 건가요? 그 만든 사람은 선의를 가지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 인간이 필요한데 그 인간이 바로 회계사예요. 이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회계사는 10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훅 갑니다. 회계사의 또 다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항상 궁금하거든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